안녕하세요. 나무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갑자일주의 운명입니다. 갑자일주는 추운 겨울 바다 위에 우뚝 솟은 나무 혹은 지혜를 품은 푸른 나무의 형상입니다. 갑목의 추진력과 자수의 유연함이 만난 아주 매력적인 일주입니다. 하지만 같은 갑자일주라도 태어난 계절, 즉 월지에 따라 이 나무의 생존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갑자일주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갑자일주의 기본 성향은 차가운 겨울물, 지장간의 임수와 자수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자수는 인성이라고 해서 머리가 빠르고 총명하며 인정이 많고 정이 깊습니다. 하지만 이 자수는 차가운 물이기 때문에 흙이 받쳐주지 않으면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수다 목부가 되기 쉽습니다. 이럴 경우에 주거의 불안, 정서 불안, 특히 어머니로 인한 근심이 삶의 한 테마로 반복되기도 해요. 자, 그럼 봄에 태어난 갑자일주부터 보겠습니다. 봄은 나무가 가장 왕성하게 자라는 계절입니다. 갑자일주는 이미 자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양분 자체가 충분해요. 그래서 축축한 나무를 말려주고 꽃을 피워주는 태양인 병화가 필요해요. 병화가 있으면 머리가 비상해지고 말과 기획, 전문직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목화통명의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무토나 기토입니다. 봄의 나무는 뿌리가 없으면 비견, 겁재 경쟁 속에서 재물을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불이 없으면 열심히만 살고 빛을 못 보는 형국이 돼서 우울증이 생기기 쉬우니 평상시에 자주 햇빛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여름에 태어난 갑자일주입니다. 여름의 갑목은 원래 목이 마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일지에 오아시스 같은 자수를 깔고 있는 갑자일주니 조우가 잘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 갑자일주는 식신생재, 상관생재의 구조가 잘 작동을 합니다. 재능을 써도 지치지 않고 의식주가 비교적 평탄한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 경금이 보좌가 되면 금생수에서 수생목으로 더없이 안정적인 명이 됩니다. 다만 5월생의 경우 좌우충으로 인해서 배우자 자리가 불안하거나 심장, 신장, 계통 건강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가을에 태어난 갑자일주는 가을은 금기운이 강한 계절입니다. 나무를 치는 계절이라고 해요. 하지만 갑자일주는 자수 인성이 있어서 금생수 수생목으로 오히려 나를 극하는 기운을 유리하게 만들어내는 즉 살인상생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또 정화와 경금이 함께 있으면 경금을 재련하고 자수로 열기를 조절하는 벽갑인정의 구조가 되죠. 벽갑인정은 공직자, 시험, 전문직 등 조직 안에서 인정받는 경우가 많고요. 특수직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어요. 다만 불이 전혀 없으면 금의 냉기를 자수가 더 차갑게 만드니 이는 너무 고고해지고 외로워질 수 있고요. 종교나 철학 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갑자일주입니다. 갑자일주가 겨울에 태어나면 그 자체로 굉장히 차가운 구조인데 태어난 달까지 겨울이면 말 그대로 냉동나무가 돼요. 물이 너무 많아서 나무가 썩거나 떠내려가기 쉬운 수다목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무토입니다. 제방 역할을 해서 뿌리를 내리게 해주고 삶의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무토가 없으면 주거가 불안해지고 돈이 모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병화가 필요합니다. 병화가 만약에 없다면 재주는 좋은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한량이가 되기 쉽습니다. 겨울에 갑자일주는 무조건 따스한 남쪽으로 가서 발복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토의 기운인 부동산을 꼭 쥐고 있어야지 말년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갑자일주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의 물을 머금은 나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각자 태어난 계절을 잘 이해하시고 물 위의 나무가 아닌
대지를 지키는 거목이 되시길 바랍니다.